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 세 단계가 있죠. 이 세 단계에 대한 예고사항, 그리고 지정 요건사항, 그리고 해제 요건사항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표지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서 화면을 넘기고 싶지가 않네요. 화면을 넘기면 또 아찔하실 텐데 일단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복잡해요. 일단 이 자료의 출처는 제가 생방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거래소 사이트 krx.co.kr에서 보시면 시장 정보, 그리고 이 밑에 주식에서 투자 참고에서 보시면은 투자 주의 종목, 경고 종목, 위험 종목의 예고사항, 예고 요건, 그리고 지정 요건, 그리고 해제 요건,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눈이 아파서 그냥 제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만 좀 추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다 가져왔어요.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투자 주의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이 있고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색깔 의미는 아시죠? 투자 위험 종목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안되겠다. 좀 짙은 주황색으로 할게요. 일단은 좀 주가를 보시면 우리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삼형제를 보시면 텔콘은 뭐 깨끗한데 한일진공은 투자 경고 종목 주황색으로 떠 있고요. KPM테크는 빨간색으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HTS 상에서도 보기 쉽게 이렇게 어딘가에 돼 있을 거예요. 제 거에서는 오른쪽이나 뭐 왼쪽 위쪽에 보시면 공매도 과열 종목, 그리고 신용대출 불가, 증거금 100% 추가 상장, 투자 위험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일단 투자 주의 종목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은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 그리고 종가 급변 종목, 그리고 상한가 장량 상위 종목,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그리고 특정 계좌 매매 관여 과다 종목,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 딱 어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특정 소수 계좌에서 이 주식을 사든지 팔든지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4가지 사항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으로 판단되어서 투자 주의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은 종가가 당일 종가에 15% 이상 상승을 하고 3일 전에, 그리고 매매 관여율이 당일 포함 3일간 매매 관여율이 20% 이상, 그리고 상위 5개 계좌의 경우에는 40% 이상의 관여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매매 관여 일수가 뭐 이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소수 계좌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매 거래에 관여를 하는 경우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종가 급변 종목 보시겠습니다. 종가 급변 종목, 말 그대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3시 반에 저희가 장이 끝나잖아요. 근데 오후 3시 20분에 멈추고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면서 10분이 지나고 나서 3시 반에 종가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 종가가 급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 아래에 모두 해당이 돼야 되고, 첫 번째로 종가가 직전 가격, 3시 20분 가격, 체결 가격 대비해서 5% 이상이 급변하는 경우, 그리고 거래량이 그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의 5% 이상 되는 경우,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좀 주의할 만하겠죠. 그리고 뭐 당일 전체 거래량 뭐 3만 주 이상은 당연히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상한가 잔량 상위 종목입니다. 당일 장이 종료하고 나서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10만 주 이상 있는 경우, 거기에다가 엔드입니다.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 잔량의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 잔량의 90% 이상인 경우,
상위 10개 계좌, 뭐 신한, 우리, 막 NH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10개 계좌의 합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90%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단일 계좌의 거래량 상위 종목이 있습니다. 단일 계좌의 거래량 상위 종목 보시면은 특정 계좌의 순매매 수량이 매수 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매매 수량이 상장 주식수 대비 2% 이상. 그러니까 KPN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수가 1억 주 정도라고 치고 2%면 10억 주죠? 뭔 소리야? 10만 주인가요? 20만 주? 아, 200만 주겠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계좌가 그 KPM테크 1억 주 중에서 200만 주를 사고팔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당일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한 경우. 이거는 뭐 쉽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쉽진 않은가 봐요. 한 가지 종목을 200만 주 이상 사고팔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특정 계좌의 매매 관여 과다 종목입니다. 뭐 어감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네,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고 종가가 일단 3일 전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 관여율이 당일 포함 최근 3일 특정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최근 3일 중에 2일 이상이 뭐 매수 관여율 5% 이상을 관여하는 경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상당히 어렵게 저도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이야 이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거래를 계속 했는데 어쨌든 그냥 이 개요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특정 계좌 매매 관여 과다 종목, 그리고 상한가 잔량 상위, 종가 급변 종목 상위. 이 두 가지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얘네들이 이제 딱지만 붙는 개념이고요. 뭐 이렇게 제한 사항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주의 딱지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몇몇 분들은 혼장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개요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서,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취지가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 급등을 진정시켜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투자 경고가 지정되게 되면 위탁 증거금 100%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용 거래가 안 된다. 미수 거래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신용 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용증권 인정이 안 된다고 하고요. 대용증권 이게 공매도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추가 급등 시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 매매거래 정지가 될 수 있고 또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투경 지정 예고가 있고 투경 지정 해제 요건이 있고, 그 다음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있고 매매 거래 정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투경 지정 예고입니다. 투경 지정 예고를 하고 나서 이 예고되고 나서 그 후로 뭔가 또 작업을 치면 투경 지정이 되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숨긴 처리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투경 지정 요건이 있어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초단기 급등, 단기 급등, 중장기 급등이 있고요. 날짜랑 퍼센트 차이예요. 그러니까 초단기 급등을 보시면 당일 종가가 3일 전의 종가 대비 3일 전 종가 곱하기 2보다 높은 경우,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급등은 5일 전 종가 대비 60% 이상, 중장기 급등은 15일 전 종가 대비 100% 이상 오른 경우에 해당이 되고, 투자 주의 종목이 반복 지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단기 상승하면서 또 불건전 요건에 도달하는 경우, 단기 상승했으면서 불건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시면은 이 경우에 좀 더 완화돼서요. 더 기준점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불건전하게 단기 상승한 거니까 이거보단 이 단기 급등보단 좀 더 퍼센티지가 낮다 생각하시면 돼요. 5일 전 종가에서 60% 이상 상승하면 해당됐었는데 얘는 45%만 올랐더라도 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경 지정 예고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주가 상승이랑 뭐 동일 계좌의 매수 거래량 그걸 감안하고, 그리고 매수 관여율 감안하고, 그리고 특정 계좌 매매 거래량을 감안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나에 해당되고, 그러면서 5일 전 종가보다 45% 이상 오르는 경우 투경 지정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상승과 불건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간이 좀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퍼센티지도 좀 더 높고 15일 전보다 75%, 아까는 중장기가 100%였죠. 100%였는데 75%만 올랐더라도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또 투경 지정 예고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정 예고가 나왔어. 근데 한 번 더, 예를 들면 초단기 급등, 너네 초단기 급등 지정 예고다 했는데 또 초단기 급등을 한든지, 단기 중장기 예고가 나왔는데 또 단기 급등을 하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경 지정이 되게 됩니다. 투경 지정이 되면 이제 이거 하나만을 보시면 초단기 급등 지정 예고 종목 중 예고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대충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이 겁나 복잡하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숨김 처리해 놨어요. 눈 아플까봐. 그러면 이제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이 지정되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해제 요건이 뭐냐? 이거는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 해제 요건입니다. 자, 이게 초단기, 단기, 중장기, 그리고 단기 불건전, 중장기 불건전 지정 시량치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도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불건전이 들어간 말은 이 퍼센티지가 좀 더 낮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거래량이나 뭐 매수 관여율 그런 걸 감안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니까 해제 요건도 당연히 다릅니다. 일단 초장기, 단기, 중장기를 보시면은 지정일부터 10일째 이후의 날, 그걸 T라고, T날이라고 하고요. 다름 아래에 모두 미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T의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이 오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15일 전보다 100% 이상이 오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가가 15일간 직전 15일간 종가 중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오르는 폭을 더 줄여라, 너무 오르지 마라, 약간 이렇게 주가를 오르는 거를 경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웃기죠. 내릴 때는 이런 거 전혀 없으면서. 그 다음으로 단기 불건정, 그리고 불건전 항목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 값으로 판단을 하고요. T-5일의 종가가 45%, T-15일의 종가가 75%, 그리고 종가 중 최고가, 이거에 모두 미해당해야 투자 경고 지정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위험이 해제되고 나서 보통 투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려오죠.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T에서 T 값으로 판단을 하되 투자 위험의 해제 요건에 해당해야 해제가 되게 됩니다. 투자 경고 딱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의 해제 요건에 다시 한번 해당해야 투자 경고가 풀린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투자 경고로 재지정된 종목은 T 직전 투경 해제 요건에 해당 시 해제된다. 요건에 해당되면 그 다음 매매 거래일에 지정 예고, 지정 해제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거래 정지 예고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면서 특정일 주가가 이 아래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틀간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 오르고, 그리고 투경 지정일 전일 및 직전 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주가 오르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이제 다음 하루간 거래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이면서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은 그 다음부터는 투자 경고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거래 정지 적용해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아갈 종목들은 그냥 계속 가라 이거예요. 계속 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진짜 갈 만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가는 거라고 판단을 하나 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투자 위험 종목입니다. 간단히 볼게요. 투자 위험 종목의 개요입니다.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기적 가수요 및 뇌동 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매수 시 100% 납부해야 되고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하나가 다른데 지정과 동시에 매매 거래가 하루 정지되고요. 추가 급등하면 하루가 또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 위험 지정 예고입니다. 초단기 급등, 단기 급등, 중장기 급등, 그리고 불건전 항목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경고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죠? 근데 이제 경고보다 좀 더 낮죠. 초단기 급등이 45%만 더 올라도, 예를 들면 이 종목들은 이미 경고를 받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3일 전 종가보다 3일 전에 5,000원이었는데 지금 만원인 거예요. 만원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원이 됐는데 만원 되고 나서 3일 만에 14,500원이 돼버린 거예요. 15,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 위험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도 비슷하고요. 투자 위험 지정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위험 지정 해제 요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초단기, 단기, 중장기 요건은 T값 다음 아래에 모두 미해당하는 경우에 해제되게 된다. 지정일로부터 10일 이후의 날, 이 주가가 5일 전의 주가보다 60% 이상 오르는 경우, 그리고 T의 주가가 T-15일 곱하기 2의 2보다 높게 오른 경우, 그리고 T값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 여기에 모두 미해당해야 해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불건전 요건이 들어간 경우는 기준이 좀 더 낮아지게 됩니다. 풀리기 더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투자 위험 해제 시 자동으로 투자 경고로 지정되게 됩니다.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위험에서 경고로 내려간 종목은 경고에서 이제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투자 위험 지정 해제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위험 거래 정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투자 위험 지정 시, 투자 위험 지정 후 지속적 주가 상승 시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매매 거래 정지 예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예고를 하게 된다. 투자 위험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예고일, 그리고 지정일 이후에 이틀 연속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에 혹은 직전 매매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오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르기만 하면 바로 그 정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진짜 막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3일에 한 번씩 정지 먹으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지 먹고 오르고 또 정지 먹고 오르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몇 번. 예전에 액세스바이오였나? 최근에도 있었죠. 최근에 많죠. 바이오 종목 중에. 그렇죠. 오르고 거래량이 없죠. 여기 거 보시면 돼요. 오르고 거래 정지, 오르고 거래 정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죠. 그리고 거래가 재개 시 투자 위험 재지정이 되고, 거래 재개일로부터 10일날 이후 T값부터 투자 위험 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투자 위험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일 1일간 거래 정지가 되고요. 투자 위험 지정일 이후 3일 연속 특정일 주가가 지정일 전일 혹은 매매일 전일 주가보다 높은 경우에 거래 정지된다. 그래서 아까 액세스바이오는 3일에 한 번씩 정지가 됐던 겁니다. 네. 얼추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얼추. 나중에 이제 본인의 종목이 경고나 위험 종목 지정이 됐다는 거는 뭐 많이 올랐다는 거니까,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니까 자주자주 이 영상이 생각나실 때마다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스토리 꿀벌,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